전 세계적으로 AI 러시가 일면서 삼성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만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Welcome to Samsung Galaxy Unpacked. 지금 삼성이 전 계열사가 이 비상경영을 발표를 했죠. 부사장 승진한 분들이 G90을 탔었는데 이거를 G80으로 한 단계 낮춘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을 나갈 때 일부 계열사의 얘기이지만 비즈니스 못합니다. 이코노미 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인가 삼성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힘든 상황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AI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AI 때문에 비상경영을 한다는데 AI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의 핸드폰 트렌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애플이 앞으로 벌일 2차 대전 AI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이 AI 분야에 대한 기술을 이 경쟁사에게 선점을 당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에 동참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 갤럭시와 애플 두 대를 다 쓰고 있는데 빅스비가 됐든 시리가 됐든 뭐 아무리 내 손 안에 비서 뭐 AI 하지만 저는 알람 맞추는 거밖에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AI는 어떤 걸까요? 영화 허에 나오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뭐 모호하게 질문을 해도 착 알아듣고 알아서 잘 해주는? 저는 아이언맨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를 생각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제가 휴대폰에서 내가 내일 점심으로 백종원 레시피의 볶음밥을 만들 건데 그 재료를 내일 아침까지 새벽 배송이 되는 데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 그 중에 평점이 4.5점 넘는 데서 주문을 해줘. 3인분으로 하면은 이 핸드폰이 알아서 백종원의 볶음밥 레시피가 뭔지를 찾아보고 거기 들어가는 재료를 3인분에 맞춰가지고 내 핸드폰에 내가 원래 깔아놨던 그 모든 쇼핑 앱을 돌아다니면서 내일 새벽까지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업체에서 주문까지 해주는 거예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한테 말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는 궁극의 AI의 단계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에이전트 단계의 AI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과 삼성도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에이전트 단계의 AI가 당장 3년 후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3년도 안 걸릴 것이다. 3년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이 단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이게 가능해? 라고 하던 그거를 애플이 에이전트 단계 AI의 첫 단계를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걸 알아보려면 애플이 발표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한 애플카, 아니면은 이 메타의 VR 기기를 따라잡기 위한 애플 비전 프로, 뭐 이런 거를 개발하느라고 AI 개발을 놓쳤다라고 애플이 실제로 큰 위기감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이런 우려를 좀 한 방에 날렸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이 자체 개발한 Ferret UI라는 AI를 발표하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 애플의 시리가 좀 더 똑똑해져가지고 내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들을 족제비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그 앱에 떠있는 화면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팀쿡 만나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도 얘기할 필요 없고 전부 다 없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내 문자, 카톡 이걸 다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팀쿡이랑 몇 시에 약속을 어디서 잡았는지를 얘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잠실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다 하면은 얘가 또 티맵이나 아니면 네이버 교통정보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교통 상황을 읽어드립니다. 4시에는 자동차로 출발해야. 이 교통 상황에 의거하면은 잠실에 6시까지 가려면 4시에는 출발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앱에서 직접 예약을 하고 직접 뭐를 구매하고 이것까지 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에 대한 결과물을 앱과 앱의 장벽을 허물어서 그 앱에 떠있는 결과를 읽어가지고 저한테 이 취합된 정보를 알려주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애플이 일단 이 미래 AI의 1단계의 포문을 열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에 건너뛰어서 중간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찰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릭션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리하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앱을 작동하는 데 보냈던 시간만큼 보내게 될 거예요. 시리를 통해서 쿠팡을 하고 시리를 통해서 토스를 하는 시대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용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삶이 편안해지는 거고, 특히 이것은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더욱더 유용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애플이 오픈 AI 챗 GPT랑 손을 잡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이 기능이 챗 GPT가 하는 기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검색이나 뭐 사진을 찾아내거나 이 영상을 합성하거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런 일들을 챗 GPT랑 손을 잡은 거예요. 하지만 이 우리 핸드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읽는 데에는 이 방대한 데이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 AI와 손을 잡았지만 핵심 기술은 애플이 오픈 AI에 맡기지 않았다. 이 검색 부문만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은 AI 사업을 하고 싶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디바이스에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AI 부분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고, 요번에 WWDC가 발표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찌리히에 몰래 애플이라는 로고도 안 붙이고 대규모의 AI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요번에 이제 언론에 이제 드러나게 됐었죠. 애플이 일단 생성형에서는 좀 뒤졌지만 네. 자기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AI는 네. 어느 회사보다도 빠르게 내놓은 거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AI라는 서비스로 이걸 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런 식으로 내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애플이 이번에도 굉장히 강조한 게 보안입니다. 보안인데 애플이 내세운 건 이거예요. 하드웨어도 우리가 만들고,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나 이런 거죠. iOS라는 OS도 우리가 만들고, 지금까지는 애플이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를 썼었는데 이걸 위해서 애플 클라우드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핸드폰에 있는 앱들을 돌아다니면서 보겠지만 그 정보를 저장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우리 애플 이외에는 그 어떤 외주 업체든 다른 협력 업체는 이곳에 발을 들일 공간을 두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보안 얘기만 엄청 오래 했어요. Private cloud compute cryptographically ensures your iPhone, iPad, and Mac will refuse to talk to a server. 근데 구글 클라우드를 쓰거나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거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쓰면 보안 사고가 지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보안 사고가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도 크게 보안 사고의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데, 여기다 애플이 먼저 치고 나온 거죠. 애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rivacy is human right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과 같을 정도로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프라이빗하게 애플만의 전 세계의 네트워크망을 만들겠다는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기업이에요. 얼마나 잘 운영할지 잘 몰라요. 다만 그냥 애플이니까 워낙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믿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조금 더 안전하겠지라는 우리가 일종의 허상을 갖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마케팅적인 브랜딩이죠. 좀 얄미운 거죠. 삼성도 최근에 갤럭시 24 발표할 때 AI로 되게 화제를 좀 끌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이 선보인 것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동시통역 기능입니다. 내가 전화를 할 때 이 우리나라 말로 해도 그걸 세계 각국의 언어로 동시통역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보정을 할 때 AI가 좀 더 개입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화면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은 그걸 찾아준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삼성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던 AI 기능인데, 사실 이 기능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AI 본류와는 좀 거리가 있죠. 좀 부가 기능들이다. 이 AI가 어떤 정말 말 그대로 개인 비서로 가는 그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 다른 곳이 아닌 삼성한테 들었습니다. 삼성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류가 아니라는 걸. 애플이 그걸 먼저 빵 친 걸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삼성도 그렇게 갈 겁니다. 갈 건데, 그런데 삼성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체 OS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의 갤럭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를 쓰고 있죠. 삼성도 이번에 제가 들어봤더니 이번에 애플이 선보인 것과 같은 형태의 이제 AI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삼성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구글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드웨어까지 내 손 안에 넣고 통제를 하는 애플에 비해서 삼성의 전략이 항상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10만 화소냐 50만 화소냐 화소 경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드웨어 경쟁이죠. 폴더폰, 이것도 여러분
하드웨어 경쟁입니다. 접을 수 있느냐 아니냐. 삼성이 먼저 접었죠. 이 부분 정말 기술 혁신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OS랑 운영체계랑 소프트웨어랑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AI와 운영체계의 결합같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을 때는 삼성전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운영체제를 갖고 있지 못하는 하드웨어 제조업자의 숙명인 거죠. 그렇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진영이 성장하기를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올 겁니다. 하지만 출발의 땅소리를 좀 늦게 들은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전자는 2025년 정도에 애플과 유사한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핸드폰을 출시를 하면 많이 팔릴까요, 이게 과연? 지금 애플이 아이폰의 교체 주기가 너무 길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의 아이폰을 5년 이상 쓴 사람이 전 세계에 1억 명이 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경쟁을 하면 다시 새로운 핸드폰의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6이 아니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수많은 AI 기능들, 아무리 최신 폰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하기 좀 버거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나타난 겁니다. 미중 관계가 그렇게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이 중국 소비자들이 애플이라는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폰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뭐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애플은 삼성만큼 고민을 하지 않아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오픈 AI를 중국 정부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죠. 중국의 개발자들이 그동안 뭐 VPN 같은 걸 써서 IP를 우회해가지고 오픈 AI의 챗GPT를 이렇게 야금야금 쓰고 있었고, 중국 정부도 뭐 알면서 용인을 해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오픈 AI가 이제 중국에선 아예 우리 거를 뭐 IP를 우회하든 뭘 하든 못 쓰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애플이 검색용 AI로 채택을 한 챗GPT를 중국에선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챗GPT를 대신할 중국의 바이두, 뭐 바이찬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려고 지금 뭐 서로 의사타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업체 선정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죠. 진짜 개인 비서처럼 뭐 알려줘 이렇게 하는 그 핸드폰 자체의 시리의 AI는 뭐 애플의 기술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뭐 애플이 중국에서 이 부분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보안이 걸립니다. 보안 때문에 애플이 그동안 진출하지 않았던 클라우드 사업에까지 진출을 해서 서버 관리까지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선 이게 안 돼요. 중국은 결국 중국 내에 또 다른 서버를 만들고 이걸 중국 업체랑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애플이 그렇게 자랑했던 보안이 중국에서만큼은 이 또 다른 업체를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중국의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는 이거를 GPT-4-5에 결합하면 너무 애플이 독주하는 거 아니야? 독과점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몇 개월 더 늦춰서 아마 이 서비스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연착의 문제가 애플이 해결하고 있는 동안 구글과 삼성이 쫓아온다면 유럽과 중국에서는 조금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이 애플을 쫓아갈 수 있는, 추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 가치가 노후화되고 있었던 위기 있었지만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AI의 발달 때문에 삼성의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지금 10만 전자를 되찾고 이득을 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AI 때문에 비상경영을 한다는 거야? 라고 궁금증이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칩을 만드는 공장에서 다 누리고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삼성만의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I폰 국면에서 두 가지의 쫓아가야 될, 캐치업을 해야 될 존재가 있는 거죠.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는 과거에 영원한 경쟁자였던 애플이 존재한다는 거고, 저는 삼성이 1년 안 정도에는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격차를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의 전체적인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 IT 업계에 급변하는 이 상황에 삼성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가 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화이팅!